네, 안녕하세요. 주식비서 국가대표입니다. 자, 오늘 8월 2일 수요일인데요. 오늘 시장의 변동성이 또 굉장히 커졌죠. 오늘 코스피가 거의 마이너스 2%, 코스닥이 마이너스 3%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시장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제가 올려드린 영상을 잘 챙겨보신 분들은 지난 주말 영상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예상 시나리오가 거의 90% 이상 맞고 있다는 거 아실 거예요. 에코프로나 포스코, 이 배터리 주도주들은 제가 단기 시세가 거의 끝났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조심해야 된다. 따라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에코프로 BM 기준으로 제가 이 7월 중하순 요때는 추가적인 슈팅 가능성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흐름이 나오면 정말 따라가면 안 된다. 여긴 정말 추격 매수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렸고, 그리고 이때 시세가 한번 크게 꺾이면서 거래가 터지면서 밀렸을 때 주도주는 절대 쉽게 한 번에 죽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눌리면 또 반등이 나오고, 또 반등이 나오는데 이 거래가 크게 터진 이 자리를 넘어가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또 눌리고, 그래서 이렇게 지그재그 패턴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좀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는 것만 안 했으면 지금 뭐 크게 문제되는 상황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분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패턴 안에서 트레이딩을 노려야 된다. 다음에 어떤 자리에서 또 트레이딩을 노릴지 제가 또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쪽이죠. 반도체 쪽도 뭐 한미 반도체 기준으로 주가가 많이 오르고 뭐 시장의 주도주 한 축인 건 맞아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쪽은 AI 반도체, AI 뭐 HBM 반도체 관련된 모멘텀으로 좋은 건 알겠는데 아직까지 실적이 제대로 찍히지 않기 때문에 이익이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시 매수 트레이딩은 가능해 보이지만 굳이 따라가면서 매매를 하는 거는 권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주성 엔지니어링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급락을 했죠. 오늘 거의 뭐 마이너스 13% 정도 급락을 했는데 실적이 적자가 났어요. 적자. 네, 2분기 실적이 EQ 실적이 적자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참 웃긴 거예요. 반도체 장비주들 올해 실적이 안 좋은 거 다 알거든요. 실적 좋을까 봐 올라온 게 아닙니다, 애초에. 실적 기대감이 아니고 앞으로에 대한 뭐 AI 반도체 이런 기대감으로 올라온 건데, 근데 오늘 실적 적자로 발표된 이후에 주가가 하락 변동성을 키우면서 이게 급락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미 알았던 내용이지만 이걸 빌미로 상승에 대한 조정을 소화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반도체 쪽에서 실적 적자에 의한 큰 흔들림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 이 반도체 장비주라든지 이런 주변 종목들 실적에 대한 좀 우려, 그런 걱정들이 조금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뭐 따라가거나 추격 매수하는 거는 저는 여전히 권하지 않고, 뭐 조정이 나와준다면 적절한 구간에서 분할 매수하는 거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반도체 쪽도 계속 가는 것보다는 계속 출렁이면서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 그 외에 제가 또 볼만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 이스페타시스라든지 대덕전자 이런 종목들도 말씀을 드렸죠. 네, 대덕전자는 이제 이런 자리 깨지면 요 밑에서는 또 볼만합니다. 이렇게 따라가면 좀 매력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반도체 섹터, 뭐 배터리 섹터 모두 좀 지그재그 왔다 갔다 출렁이는 흐름을 예상을 해야 된다면 지수는 어떨까요? 당연히 지수도 출렁출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장대 음봉을 바로 뚫고 올라가는 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도 여기가 단기 고점과 저점으로 찍힌 상태에서 왔다 갔다 출렁이는 그런 과정을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 반등폭은 솔직히 생각보다 좀 강하긴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올라올 거라고는 생각 안 했는데 이번에 그 에코프로나 이런 종목들의 탄력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면서 이 진폭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이 진폭이 올라왔던 폭이 큰 만큼 요 내려오는 흔들리는 폭도 크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 여러분들이 굉장히 대응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변동성이 좀 커진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생각보다 주가가 더 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또 흥분되기도 하고, 생각보다 조정이 크게 나와서 급락을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 변동성이 좀 축소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외국인들이 정말 엄청난 수급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보시면 외국인이 어제 선물 매수가 1조 8천억 정도가 하루에 들어왔습니다. 이거 굉장히 대량 매수거든요. 근데 보통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외국인 매수가 선물에서 강하게 들어오면 장이 좋은가 보다, 더 오르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보통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이
매수 매도 누적을 어느 정도 수준 크게 늘리지 않는 선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수를 컨트롤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 물론 뭐 바로 하락하는 건 아닌데 다시 대량 매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눌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루에 외국인 선물 매도가 무려 2조 3천억 원 가까이 나왔거든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거 오늘 사상 최대 기록이더라고요. 예, 거의 처음 나오는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외국인들이 선물을 크게 사고 파는 이런 행태가 계속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당분간 조금 더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 같은데,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럴 때는 매매 템포를 빠르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천천히, 차분하게 대응을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현금을 일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저는 당분간 현금 비중을 일정 수준 이상 가지고 있을 거다. 언제까지? 시장이 좀 정상화될 때까지, 시장이 좀 진정이 되고 정신을 차릴 때까지. 지금 시장이 좀 이상하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상한 장, 변동성이 큰 장은 여러분들이 이걸 다 맞춰서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해서 다 맞춰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성숙하지 못한, 좀 철없는 생각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 그렇게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면 오히려 물리는 종목이 많이 나오죠. 제가 또 말씀드렸던 게 종목수 늘리지 말라 그랬죠. 이럴 때 이것저것 주도주 갈 때 주도주 사고, 후발주 갈 때 후발주 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쫓아가면서 매매를 하다 보면 종목은 왕창 늘어나고 나중에 다 물린다. 지금 보시면 어때요? 맞잖아요. 그죠? 지금 종목수 막 늘리신 분들은 오늘 하락에 다 얻어맞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것들 제가 드리는 이 조언들을 잘 생각하시고 마인드 컨트롤 잘 하시고 매매 좀 잘 활용했으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금 비중을 좀 많이 갖고 있고요. 40% 갖고 있고 이제 좀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에코프로 BM을 매매를 한 번 더 했어요. 저희가 에코프로는 뭐 올해 매매를 계속해서 이런 자리에서 했었는데 이 구간에서 이제 수익이 나신 분들 많이 계시고 여기서 매매하지 않았죠, 당연히. 지난주 목요일날 매수를 다시 들어갔습니다. 목요일날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매수를 들어가서 수익 실현하고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지그재그 파동을 노려야 되니까 지금 매수를 다시 기다리고 있는 상태죠. 저희가 올해 에코프로 그룹에서 매매를 10번 넘게 했습니다.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합쳐서 10번 넘게 매매를 했는데 승률이 100%예요. 한 번도 실패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당연히 대장주를 매매하니까 이렇게 우상향하는 대장주를 매매하니까 손실을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 종목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2차전지 배터리 종목에서 제대로 수익을 내지 못하셨다면 아무래도 대장주를 매매하지 않고 뭐 후발주라든지 뭐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게 항상 매매를 할 때는 대장주 위주로 하시는 게 좋아요. 대장주로 매매를 하는 게 10번 중에 9번 유리합니다. 10번 중에 한 번 정도는 후발주가 잘 갈 때가 가끔 있어요. 순환매 나올 때. 근데 10번 중에 9번은 대장주 하는 게 확률적으로 유리하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아무튼 이쪽 수익 실현해놓고 좀 기다리고 있고 어떤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냐면 에코프로 BM 기준으로 한 35만원 전후에서 30만원대 한 초중반 이런 자리까지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언제까지 얼마까지 내려올지 저도 몰라요. 미리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런 자리까지는 열어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데서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런 데 내려올 때 시장 상황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뭐 수급 동향 보면서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서 분할 매수로 철저하게 분할 매수를 해야죠. 왜? 지금 변동성이 너무 큰 장이니까. 정확하게 저점을 딱 맞추려고 하는 거는 무모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저희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몇 종목 있어요.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근데 이 종목들 최근에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한 종목이 급등하긴 했는데 급하게 추가 매수하거나 뭐 급하게 팔아버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요. 차분히 기다리는 중입니다. 2차 매수를 할 타이밍을 차분히 기다리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변동성이 크고 빠를 때는 2차 매수 역시도 빨리빨리 한다고 좋은 게 아니죠. 2차 매수 빨리 한다고 빨리 수익 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분하게 기다려 주셔야 되고 특히 이렇게 장이 하락할 때는 더더욱 급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도 기다려서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계좌에 현금 비중 40%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 현금을 가지고는 주도 섹터, 배터리 쪽 위주로 신규 매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에코프로 그룹주, 에코프로 BM,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이 종목들을 우선순위로 보고 있고요. 그 외에는 배터리 장비주도 보고 있는데 올 하반기에 그 배터리 장비주들이
좀 발주 소식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지금 SK온이나 뭐 LG에너지솔루션이 자금 확보를 하고 이제 또 북미 지역에 투자를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발주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장비주들이 올 상반기에는 뭐 양극재나 광물주에 비해서 조금 약했죠. 근데 최근에는 시세가 강해지고 있는 중이고요. 최근에도 시세가 괜찮더라고요. 강도가. 뭐 윤성 FNC라든지 PNT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좀 더 좋은 가격대 오면 예, 매수를 노려볼 거고,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주라든지 엔터주라든지 제가 좋게 말씀드렸던 그런 섹터도 오늘 장이 워낙에 급락하다 보니까 대부분 좀 밀렸거든요. 근데 여전히 이런 종목들 끝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네, 오늘 SM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죠. SM은 오늘 하락장에서도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엔터 쪽은 실적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 부품 쪽도 실적이 2분기에 굉장히 좋을 걸로 거의 거의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조정이 나올 때 섣불리 매도하다기보다는 좀 분할 매수 통해서 물량을 모아가는 그런 전략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오늘 보시면은 초전도체 테마가 갑자기 우리 시장을 휩쓸고 있죠. 네, 뭐 종목을 굳이 제가 보여드리지 않을게요. 지금 몇몇 종목들이 막 상한가를 가고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쪽을 공부를 좀 해보긴 했습니다. 근데 워낙에 어려운 내용이고 해서 제가 완전히 다 이해를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초전도체가 성공적으로 상용화되어서 빠르게 우리 실생활에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관련 기업들이 실적을 내고 이익을 내고 본격적으로 성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될 가능성은 당장은 매우 희박하다고 봐요. 네, 그러면 뭐예요? 초전도체는 테마입니다. 테마. 네, 초전도체. 지금 이 종목들이 급등하면서 지금 나머지 종목들을 다 죽였거든요. 얘네는 테마예요. 말 그대로 테마입니다. 테마. 실적 없고요. 당장 실체 없고 그냥 기대감 뉴스빨이에요. 네, 이런 테마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되고 추격 매수 무리하게 해서 중장기 투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종목들 따라다니다가 운이 좋으면은 하나 뭐 잘 걸려서 수익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길게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잘못 물리면은 크게 고생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시장 얘기를 다시 넘어가서요. 오늘 미국에서 좀 안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죠? 예, 미국의 신용 등급이 강등이 됐는데 피치사에서 강등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저도 이것저것 뭐 분석들을 보고 종합을 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그렇게 치명적인 악재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 사태가 또 확장이 될지 이건 뭐 봐야 되겠지만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일단 현재까지는 적극적으로 리스크 관리해서 현금을 대폭 늘린다든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 좋은 종목들이라고 해도 다 매도를 해야 된다든지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게 환율 차트거든요. 자, 환율이 지금 이렇게 보시면 하락 추세선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환율이 오르긴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앞으로 환율이 여기 요 1,300원대 요 자리를 뚫는다든지 특히나 강하게 뚫는다든지 해서 1,325원 이런 자리를 뚫고 올라오잖아요. 이거는 조금 경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면은 위험자산 회피,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달러 가치가 급등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시장도 주식시장도 좀 더 아래쪽으로 변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미증시도 하락을 할 거고 우리나라 지수도 코스피 지수도 조금 더 하락폭을 키울 수가 있어요. 더 예상보다 더. 그렇기 때문에 환율을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셔가지고 1,300원대 1차 그다음에 2차는 1,325원대 이런 자리가 돌파가 되는지 안 되는지 꼭 체크를 하시길 바라고 저희 텔레그램에서도 제가 이거 특이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방송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런 이슈에 대해 분석을 하잖아요.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분석들이 항상 다 맞지는 않아요. 예, 빗나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의견만 보고 안일하게 대응을 하면 안 되고 항상 가장 정확한 거는 시장입니다. 시장이고 돈이에요. 그래서 이 돈이 좀 이상하게 움직인다거나 이상 시그널을 보이면 우리는 그거에 대응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아직은 그런 흐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그런 상황은 아닌데 앞으로 여기를 체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시장은 지금 코스피 지수 여기 고점 돌파 나왔다가 페이크 속임 수정 패턴 나오면서 눌렸기 때문에 당분간 추가 조정 가능성이 있다. 2600선 전후 또는 그 이하까지 눌릴 가능성도 열어두고 분할 매수 대응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코스닥을 보면은
네, 코스닥은 여기 크게 변동성을 키운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 변동성이 축소되지 않는 지그재그 파동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대응하기 까다롭고 어떤 고점 저점을 예측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럴 때는 매매 템포를 좀 축소시키면서 천천히 차분하게 대응을 하는 게 좋고, 매매를 많이 하지 마시고 종목수 많이 늘리지 마시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주도주 위주로, 핵심 종목들 위주로 매매 타이밍을 잡아서 압축 매매를 하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현금도 항상 이렇게 주가가 내려왔을 때, 주가가 많이 내려왔을 때는 현금 투입을 해서 주식을 사야죠. 근데 이렇게 주가가 올라오는 이런 구간에서는 주식을 좀 처분하시고 수익 난 거 좀 챙기시고 해서 당분간은 좀 영리하게 트레이딩을 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주들 조정시 매수는 가능하다. 그리고 뭐 자동차 부품, 엔터조 이런 쪽도 조정이 충분하기 때문에 조정시 분할 매수는 가능하지만 정확한 저점 맞추기는 쉽지는 않다. 분할 매수가 역시나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시장이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어렵습니다. 변동성도 너무 크고요. 아무쪼록 이 어려운 시장 잘 헤쳐나가시길 바라고, 혼자서 대응하시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주식비서 텔레그램 채널에 오시면 매일 시황 코멘트, 시황 체크 다 해드리고 중요한 종목들 뉴스도 올려드리고 흐름 봐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텔레그램 채널에 오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무료입니다. 텔레그램은 무료 메신저예요. 네, 주식비서 텔레그램 채널 주소는 제가 여기 영상 하단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주식비서 유튜브 채널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시장에 변화가 있거나 중요한 시그널이 있으면 찾아뵙겠습니다. 다음번 제가 방송할 때는 좀 시장이 멋지게 반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고 파이팅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